네,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전기차 G80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4월 말에 상하이모터쇼에서 처음 선을 배웠잖아요. 그때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했었는데 그 전기차 지금 이렇게 국내에 전시가 됐습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디자인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여러분, 전기차는 왜 사시나요? 전기차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브랜드에서 총 5대의 신차가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됩니다. 그 주인공에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는 이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이라는 차량 명칭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르죠. 처음에는 이 G80 또는 G80E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디자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실물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이 그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릴이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램프하고 램프 사이의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방패 모양의 이런 아이덴티티, 겉에 이제 테두리 모양을 이 제네시스 G80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의 완성은 기존의 G90이라든지 G70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G8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릴이 바뀌었는데, 그릴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에 엔진 열을 식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있죠. 근데 제네시스에서 보여주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가져오는 듯한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그릴에서 다이아몬드 꼴만 좀 바꿔주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가운데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이 레이더 센서가 사각형으로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운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차피 레이더 센서가 막혀지니까 막혀진 그릴의 패턴하고 같이 최대한 유사하게 디자인을 썼어요.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뭔가 G라고 써서 뭔가 눌러야 될 것 같은, 한번 눌러볼게요. 열리네요. 충전구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위치합니다. 사실 이 모델은 전기차 전용 모델 EGMP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 후방 쪽으로 전기차 충전구를 하지를 못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충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뿐이죠. 왜냐면 주차를 할 때 앞으로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어라운드 뷰가 거의 필수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DC 콤보 타입으로 이렇게 위에 있고요. 편리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면에 있다 보니까 외부의 물기라든지 습기,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력이 있는 그런 커버를 쓴 것 같습니다. 약간 싼마이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충전 게이지는 총 3단계로 줍니다. GV60 같은 경우는 8단계였나 6단계였던 것 같은데 3단계라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열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매뉴얼입니다. 따로 어떻게 전동식 안에 모터가 달려있진 않습니다. 전면부에서 기존과 달리 디자인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쪽에 다이아몬드 꼴에 가니쉬가 들어가서 포인트를 실버톤으로 주었다면 이 부분을 다 전부 메꿨습니다. 원래는 이쪽 그릴 안쪽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있었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요. 밑에 쪽을 보면 밑에도 따로 별도로 액티브 에어 플랩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없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네, 측면부로 왔습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공력 휠이 적용되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디자인이 상당히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느낌이 좀 달라요. 최대한 내연기관차의 휠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링컨이나 이런 차에서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19인치 타이어인데 공력 휠이라고 합니다. 전비를 좀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4.3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후면부는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소소한 차이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기존에는 이렇게 단이 없었거든요. 단을 살짝 주면서 뒤쪽까지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는 것처럼 실제 뚫려지진 않고요. 이렇게 단을 주는 디자인을 뒤쪽에서 주었죠. 나머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차량의 컬러는 이 차가 마티라 블루라고 해서 실제로는 녹색 비슷한 그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식 색상은 블루 컬러 계열이라고 합니다. 느낌은 뭐랄까, 기존에는 없던 약간 전기차 특유의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G80이 전기차로 만약에 공도에서 돌아다니면은 보통 대부분 이 컬러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트렁크 쪽에다 놨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부분이 뒤쪽 트렁크 쪽에 배터리를 배치를 하면서 트렁크 공간이 작은데, 이 차는 배터리는 바닥에 깔리고 EGMP 플랫폼을 쓴 건 아닙니다. 모터가 전면과 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모터 공간을 트렁크 공간에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기존 대비 약 요거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쪽에 모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기존의 휠베이스라든지 실내 공간에서는 많이 줄어든 공간은 없는데 좀 아쉬운 점은 실내에 가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밑에를 한번 볼까요? 밑에 공간은 이쪽에 따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밑에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드러내서 제거를 한다면 세차용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보닛을 열어서 모터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전기차니까 수납 공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후륜이다 보니까 전면 보닛이 길어요. 그래서 이 보닛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연비나 전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후드를 쓰죠. 아이오닉 5라든지 EV6 다 알루미늄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은 따로 수납 공간은 없어요. 엔진룸 공간 안에 모터가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요. 여기 모터는 앞에하고 뒤에 둘 다 각각 한 개씩 동일한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이 370마력이나 된다고 해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3.5 가솔린 터보가 380마력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데, 실제로는 전기차니까 기본적인 토크발이 있으니까 아이오닉 5가 토크가 사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1토크였던 것 같은데, 이 차가 아무래도 거의 70 가까이 하는 토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로백은 4.8초라고 합니다. 나름 그래도 이 차가 전체적인 차량 무게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4.8초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라지에이트를 식혀주는 그런 냉각수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되어 있고요. 색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빨간색은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 파란색은 라지에이터 쪽으로 연결돼서 전체적인 나머지 냉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배터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따로 와이어링이 들어갔을 텐데,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실내에 탔습니다. 첫 느낌은 안에 인테리어가 투톤으로 된 거가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그린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한 녹색? 이 색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색상이고요. 밑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색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차의 그런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나고요.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바뀐 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레인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실제 리어로드 쓰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새로 디자인이 들어갔죠. 이 차의 특징이라면 주행거리가 약 427km 정도 된다고 해요. 사륜 기준으로. 이 차가 사륜만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나름 그래도 퍼포먼스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테슬라 모델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차종하고는 조금 주행거리는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배터리를 깔면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는 게, 이 플러 높이가 기존 대비 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이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시트의 기준 높이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허벅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쿠션 각도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 2열도 실제로 타보면 허벅지 좀 지지하는 부분이 약간 뜹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좀 뜹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헤드룸이 좀 부족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하고 좀 비슷해요.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한번 켜볼까요? 맵을 옆으로 한번 홈으로 가서 볼게요. EV를 한번 눌러봤는데 지금 9% 됐는데, 전기 사용하면 주행거리가 277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나오고 전기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 충전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런 부분하고 세팅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포테인먼트는 똑같은데 이 EV만 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이라면 기존에 GV80에 들어갔던 노면 소음을 억제해주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수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음을 한 다음에 반대 위상의 주파수를 써서 차량의 노면 소음이라든지 주변 환경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기차니까 그러겠죠? 이 기술은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갔고 GV80에 들어간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패들 시프트가 배터리 회생을 할 수 있게끔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단계를 조정하는 것 같고요. 이쪽은 뭐 회생제동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조정하는 게 내연기관 다르게 들어가 있죠.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 상당히 편해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급은 뒷자리가 좀 편합니다. SUV 빼군요. SUV GV80이나라든지 GV70 이런 차는 좀 뒷좌석이 상대적으로 좀 기존 제네시스급 대비는 좀 불편한데, 근데 전기차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이렇게 바닥 높이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서. 근데 배터리도 형상이 플랫한 게 아니라 배터리 가운데에 이쪽에 와이어링이 지나가거든요. 그걸 뺀 와이어링 높이가 이 정도 있고, 특징이라면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차가 그래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2열의 시트를 파워로 전동 방식으로 조절하게끔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갔죠. 리클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쿠션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GV80에도 적용돼 있어요. 헤드레스트는 생각보다 안락성이 있고, K8에 들어간 정도로 소프트한 그런 소프트 필로우가 들어간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머리룸 공간은 약간 이게 주먹 반개 정도가 들어가요. 주먹 반개. 약간 이게 전기차라서 시트의 포지션을
조정을 좀 위쪽으로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머리를 다진 않습니다. 제가 171 정도의 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게 무선 핸드폰 미러링이 적용되진 않았고, 요쪽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좀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이상으로 일렉트리파이드 G80 전기차를 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